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9월 24일 대통령실 만찬은 빈손 만찬이 될 것이 이미 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김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 친한계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8표만 확보하면 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네. 돌았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빈손 만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조기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좀 생각과 그런 얘기가 있는지를 좀 묻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전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고 조기 사퇴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어떻게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당대표에 됐습니다. 그리고 설령 갈등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지금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 그럼 여기서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둘 다 X다. 예, 저는 뭐 당대표로서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독대 불발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시각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한 대표의 정치력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보기엔 손뼉도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안 마주치고 계속 왜 저러지? 라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정치력이 어떻다 저떻다 여당 대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계륵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더군다나 지금 임기 중반기인데 앞으로도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이렇게 시큰둥하고 틱틱거리고 나오는 한 해는 제대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죠. 저는 뭐 애초에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비대위원장도 맡지 맡지 말고 마라.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정치력이 아직 그만큼 못. 아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데다가 지도력을 검증받았다라고 한 건 일단 대표로 당선된 것 자체 거기서 일단 정치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 당정 관계를 푸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봐요. 국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안 되는구나, 번번이 막히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취하든지 뭔가가 좀 필요한데 이게 계속 또 똑같은 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좀 지지자들도 좀 지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비 안 된 당대표, 준비 안 된 정치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 대표에게 10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11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월 10일이 뭐냐면은 그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한 9명, 국민의힘에도 3분이 기소돼 있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대통령실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을 바뀔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10월 10일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네. 그건 정말 이건 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의문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11월 15일은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일이니까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10월 10일을 말씀하시는데요. 10월 10일이 지나도 저는 쉽게 당 장악력이 생기거나 의원들이 뭐 한동훈 대표에 갑자기 이제부터 제가 대표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 장악력의 문제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식사를 더 하면서
뭐 스킨십을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19년, 20년 초까지요. 1+4가 이제 정의당하고 뭐 야당들 다 모아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하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 아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었는데 그때 다들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한 번만 더 달고 21대가 되면 한 번만 더 달고. 한 번만 더 달고. 그때 21대가 돼서 돌아오면 그땐 제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이제 임기가 더 길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뭐 청와대에 아쉬운 얘기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공천 같은 것도.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군요. 아니, 예.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갖고 21대에 들어가서 이제 야 뭐 네. 제대로 좀 근데 더 해요. 더 해. 왜 더 해요? 한 번 더 해서 상임위원장 한 번 하고. 모르겠는데 그때는 의석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 왜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니? 이건 뭐 국민의 뜻이야. 뭐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오히려 초반 2년 동안은 20대보다 21대 때 더 심했어요. 그럼 전 지금은 그래서 뭐 공소시효가 지나면 드디어 나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용산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국회법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직을 수행하겠노라.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뭐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냐라고 한 게 전부 다 그게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할까에 집중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대표 되고 나서도 금지세나 지금 뭐 의료개혁이나 나름대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도대체 뭘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뭘까? 나름 집중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구조적인 한계를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인내해 줄 거냐?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실지는 의문이고요. 적어도 여당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집권해야 대한민국의 뭔가를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 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정부만큼은 또 여당 내에서 우리만큼은 좀 같이 살자는 모습이 아니지 않나. 그게 걱정스럽죠. 위기의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의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는 민주당이 호남에 고립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새 민주당은 뭐냐면 수도권 정당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번에 원전 수주 좀 하고 말이지. 뭐 의대 정원 내년쯤 가가지고 되면은 지지율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봤고 이거 하나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런데 당내에서 지금 그런 현실 판단이 엇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만만디 곧 오를 거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다. 국민들이 다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선전전을 잘하면 이길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